현장 취지에 딱 맞는 감사합니다. 분을 모셔서 정말 흥미로운 얘기였고요.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지만 현장이 정말 다양하구나. 정말 현장에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근데 정말 좀 제가 죄송한 게 마이크 없이 목소리로만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목이 굉장히 아프실 텐데 너무 말씀 많이 시키지 마시고 여기저분들께서 의견들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총 4분의 우리 노충이 자유방문대 이종남 선생님, 그리고 지역 자율방재단의 주인식 국장님, 그리고 노충동 주민이시죠. 우리 이성관님, 강호성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뭐 발표 들은 내용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또 각 영역에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셨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의 이런 재난안전과 관련된 대응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평소 생각하셨던 것들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여기에 우리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종남 선생님부터 뭐 하실 말씀 또는 뭐 질문도 좋으시고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이내로 좀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정자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충동 수해를 2017년도에 하고 이번에 7월달에 다녔을 때 저는 비가 오면 우리 강호동이 얘기했지만 비가 오면 잠을 못 잡니다. 순찰을 하느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3시 반부터 물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원인은 그 전까지는 물이 잘 빠져나가지고 꽃과 뜬겁니다. 그 이유는 섰을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30분, 40분이니까 하고 물이 올라와서 그때부터 저기서 깨고 다니는 거예요. 하다 손들이고 깨고 다니는데 그 문제점은 좀 목도 펌프가 쓰면 바로 한전이 연결해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다시 연결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또 하나는 호수 조개물로 대형 호수를 물을 뽑는데 하나가 망가진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도 아는데 전문적인 사람도 모르고 대처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니까 그때도 대응을 한 거예요. 그때도 만들어 놓은 데도 없으니까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물이 차고 그러고 2017년도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 후에 계속 지적하고 노충동 주민들이 건의하고 시에다 주문을 하고 그걸 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때부터 대답을 해요. 알겠습니다. 차이는. 그리고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 다닐 때 수해 다닐 때 사실 시장님이 법까지 대일적으로 노충도에 돌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거리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몇 분이 동네 몇 분이 비가 오고 그러면 계속 잠하는 술사 듭니다. 그 상황을 이번에는 제가 제일 빨리 알았고 동네 직원들하고 우리 풍량님하고 제일 빨리 알아서 대응을 했고 그래 이제 우리 이번에도 얘기한 게 한전에 예비 전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나갔으면 예비 전기에 바로 연결해서 하면 뭐 5분씩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건의한 상태고요. 또 이제 호수 문제도 호수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못하도 이게 고장이 날 수도 안 날 수 있으니까 못하도 있어야 되고 또한 이제 교통정지를 해야 되니까 경찰가 필요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그 대응할 수 있는 상수 수해 다녔을 때 담당자, 지역의 담당자나 시청이나 누가 담당자가 비대명이 있어서 즉각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거를 우린 없는 거 발견하면 바로 어떻게 하세요? 뭐 우리는 없는 걸 전화를 하죠. 어디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 네, 그리고 동해 직원들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먼저 동으로 연락하고 연락하면 또 구청에 연락하고 구청에 연락하고 시청에 연락하고 다른 이번에 급하면 시장을 직접 전화합니다. 아, 네. 시장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노충동은 그런 아까 말했던 장비들이 모여있는 창고나 그런 게 있나요? 없고요. 구청에도 오고. 아, 구청에 창고가 있어요? 대단히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수급이 돼야지만 이게 될수 있는 거고 되게 중요한 거. 혹시나 몰라서 이제 지금 호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 호스가 일반 호스가 아니라 이제 하이가 큰 호스를 준비해다 보니까 미리 주문을 해놨어야지 이게 대체가 되는 문제였었는데 그게 이제 대체가 안 되고 그때 당시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대체를 하려니까 이제 늦은 거죠. 이제. 대처를 못하고 그냥 그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게. 그래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모다가 썼을 때 소에 다닐 때 보면 모다가 이제 넘으면 과거거리잖아요. 그리고 그쪽 그 배수 빠져나가는 데가 거기가 가랑잎이나 뭐 많이 하고 그거를 이제 전에도 이제 강 의장님이 지적했지만 청소를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물이 못 빠져나가고 모터에 과거 걸려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 용량도 더 늘려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뭐 꾸지람 하니까 청소했다는데 이게 가볍게 청소 안 되지. 물 빠져나가는 이상 없다는데 우리가 배수관에 빠질 때 반이 예를 들어서 다른 치과에 있다면 반밖에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쓸 때도 담당 직원은 그거 이상 없다 그럴 때는 저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 꽉 차가지고 물이 못 빠져나가는데 못하면 빗물가면 못하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더 평상시에 마을단위에 사실 수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잖아요. 내년 비가 오면 그에 따로 뭐 훈련을 받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훈련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단체에서 경험을 얻어갖고 제가 뛰어다니고 연락하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충동은 사실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수해가 물이 넘기 시작했다는 걸 선정하고 그러면 그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나 중추적으로 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인력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있는 거네요, 공동체가 어쨌든. 근데 이제 생각하는. 그곳에 바로 모집은 안 되지만 그런 시스템이 갖춰서 고객이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 포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수해가 갔을 때 관리 부족했어요. 그 보다를 통계해서 그 앞에 망이 있습니다. 망이 있는데 보다가 물을 땡기니까 몸물이 다 꽉찼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한 40분 물이 꽉 찼어요. 물이 빠질 데가 없잖아요. 보다는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가 걸리고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시험 때가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거기에 창조하고 있는 비만 오면은 창조할 수 있는 전기 시설 직원 그런 직원을 창조하게 되면 컨테이너 값을 조명대를 놓고서 창조를 해야 된다 위치에는 먼저 올지 모르니까 그때도 나를 죽었다가 한 30분 쓰던 거예요. 딱 맥히니까 물 30분 없잖아. 그래서 넘치는 거고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문자가 와요. 우리가 우리 사니까 그러니까 문자가 와서 실행 처리하려고 오는데 그래도 시에서는 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를 저게 지금 380kW를 끌어왔는데 그 전선에서는 더 이상 못 끌 수가 없대요. 그래서 6차선 끝까지 좀 건너가는 그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완전 시설이 안 됐어요. 금년에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아까는 좀 설명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수행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 빠지면 작은데 근데 지금 산당동 예를 들어서 산당동 일부 소비도 그리고 저 상생이나 지장골 6차선 도로가 일부러 다 합쳐져요. 그래서 금년에 작년 조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작년에 공사를 할 줄 알았더니 안 했어요. 올해는 이제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하나 프로젝트부터 쭉 내려와서 그 부분 앞에서 6차선 도로 컷도까지 받아갖고 저쪽에 소방서 뒤쪽으로 뺀다고 했는데 이제 공사도 그것만 빼면 여기 그 물난리가 아마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환경이고 저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10월 때 동의하는 것은 아무리 여기 물을 넘쳐 앞서 퍼내도 무심천물이
넘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한국말로 육걸 실험을 쳤더니 또 그거 다 힘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저 있지만은 장벽에서부터 죽어서 그 다리 밑에 1m니까 수위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1m가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그 정도 이제 시점의 복사가 차이고 한 건데 이 하천기 정비용 차를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좀 낫고 항상 아무리 없으면 물이 많이 와서 퍼난 걸 넘는데 쭉 넘는데 지금년에도 수위가 많이 올라갔지만 80년대는 그때 수위가 꽃돌이 하나 있을 때는 물이 넘쳤단 말이죠. 그때 연말 조금 터친 거 일부러. 그래서 물이 불이하기는 말에 잠깐 줄었다가 안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시나 저한테 건의를 해도 환경단체가 올해 무슨 참사역이 쇠나무에서 환경부에 올렸다는데 글쎄 도에서 도나 시나 그렇게 그 환경단체 밀어붙일 분은 시민이나 왜냐면 나중에 소연아가 청주시는 진짜 난리가 났을 때 환경단체에서 물어줄 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해줄 건 해주고 환경단체에서 해줄 건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문제 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시는 점은 오늘 그 주관해 주셔서 고맙고 잘 됐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보충국의 첫째는 전자 지원장으로 참여 좀 해야 되고 행정 대회장하고 국회의원 해서 좀 참여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잠깐 예, 제가 여기 이제 노충동에 들어온 지는 한 20년 됐고요. 여기 위에 이제 바로 이제 가게 낸 지는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네. 저 이제 위에 쪽에서 살 때는 여기가 이렇게 침수 지역이라는 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딱 내려와서 이제 여기 기원 인테리어라고 이제 기원장 가게를 갖고 거기를 운영하다 보니 비만 오면 고기가 침수가 돼갖고 가게에 물이 들어와요. 저희들 가게에. 그러니까 가게에 물이 들어온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급하게 비가 폭우가 팍 왔을 때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25시 편의점 그 사거리에 거기 보면 이제 네 하수구가 4개가 있는데 한 곳으로 다 이 구룡산로 쪽으로만 좀 빠지는 것만 이제 배수구 다 와서 한꺼번에 모이는 장소가 거기 그 장소래요. 그 장소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저쪽으로 되나 이쪽으로나 한꺼번에 와갖고 그 자리에서 맨홀이 두껍게 열리는 거예요. 솟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느냐면 이제 비가 꾸준하게 이제 많이 양이 왔을 때에는 저 밑에서부터 차고 올라와요. 빗물이 수문서부터. 네, 강화 펌프서부터 차고 올라오면 쭉 하면서 이제 우리집까지 이제 그때 좀 차고 올라가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봤을 때는 기존에는 이제 이거 구룡산로 그 맨홀 여기 그 맨홀 밑에서 이게 충족이 됐는데 이게 사람이 많이 살고 가구가 많이 있는다고 폭우가 나고 저 하나포로나까지 이제 물이 여기까지 이쪽으로 뺄 수밖에 없을 때요. 그거 만약에 내가 얘기했을 때는 다른 데들에도 좀 빼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상 이쪽으로 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갖고 시에서도 이쪽으로 구조를 하수구를 뺐대요. 그랬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위험한 게 거기 물도 계속 오고 이쪽에도 계속 이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이제 어디 때려도 환경만 주어진다면 여건만 주어진다면 우리 거기 25시 편의점 매너 뚜껑은 항시 열릴 수 있다. 항시 열릴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고 뭐 시에서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대책간에 예산이 섰다고 얘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예산 시행령이 안 되다 보니 그 일단 저 우회하는 게 그 되기 전까지는 여기가 항시 비만 오면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 한 가지가 그 또 뭐가 생긴 거죠? 이게 저류시설이 하나 생겼어요. 저류시설이 난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그게 왜 좋았냐면 어떤 폭우나 그럴 때 갔을 때 이제 문을 열어갖고 일시적으로 다 물탱크를 작용해요. 리즈 같은 작용을 해갖고 일단 많은 양의 물을 갖다가 내보내는 걸 방지한다는 그런 취지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내 생각은 여기가 오버됐을 때 그 문을 열어서 들 이제 오버 안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기준을 갖다가 잡는 게 우리 여기 나가는 배수의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무심천의 기준을 잡더라고요. 그래 무심천에 이제 물량이 많으면 거기서 받아요. 미리 여기에 하고는 관계없이 무심천 기준을 뭐 관계없이 이제 물량을 받다가 여기서 저번에 오버가 되고 매를 뚜껑이 열리기 시작해서 저거 저수량이라도 열어갖고 물량이라도 거기서 좀 흡수를 하면 이런 피해가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없지 않느냐 했더니 만수됐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게 딱 가보니까 34분 만에 차더라고요. 조리시설이. 금방 찼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거 할 때 뭐 춥다 이거 하나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확 왔을 때 여기 있겠죠. 그러나 실적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실제적으로 다니면서 보충 중에 수해가 물이 차기 시작되는 부분은 운동장이 전용 앞에 배수관에 분명합니다. 거기로 차오라고. 그래서 항상 주시를 하기 위해 거기 딱 올라오면 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에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학교에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 거기 그 시설비 그 보상해 준 거 시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보상한 게 아마 그 배수가 좀 꽤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지금 국제 주변에 헌집이 사람 안 사는 집이 한 주체가 세 채가 있어요. 그걸 사갖고 더빙이랑 하는 걸 하자. 받아서 밀어내는 걸 하자를 더빙을 하자.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더빙하면 뭐할 거 눈치는 너무 좀 높이가 이거 300미나 옛날 80년대 오면은 눈치는 너무 파는데 더빙하면 뭐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그렇게 지금 얘기 중이에요. 저희들은 실제로는 그 재난재해 당했을 때 비상 연락 철제가 필요하다. 학교 연락을 해도 안 되는 거고 누가 담당한 행정실장 연락을 안 받지 새벽에 그러니까 비상체제가 뚜렷이 있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야 될 게 없겠냐. 우리 인류단들이 서로가 공유하면서 발생 시에 떠다닐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저희가 공부를 하면 이론이 하나 있어요. 2년 안에 이거를 깔아주고 글쎄. 그래도 거기다가 거기 써갖고 비만 오면 방문자가 거기를 써요. 제일 먼저 비가 오고 장마가 수해가 되면은 방문자가 제일 먼저 나와 경찰 수방보다. 제가 그래서 먼저 전화 두 번에도 그 방문 출소 들어가고 900만 원 예선 갖고 그런데 다시 했어요. 네, 우리 주민 세 분을 진짜 한 사람처럼 얘기를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갔죠. 예. 아주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럼 좀 더 이렇게 청주시 전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우리 자율방재단 주인식 사무국장님이 오셨을 때 우리 노충동에서 빈번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저희가 7월달에 시장님하고 같이 보셨다시피 우수관 청소를 했는데 2m짜리 마대 90부대를 보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그렇게까지 있는데. 근데 이제 관에서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여쭤봤던 게 왜 준설 작업을 미리미리 못 해주느냐 그랬더니 청주에 이 준설을 하면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순번에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율방재단에서 찾아갖고 미리 대응을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했거든요. 여기만 한 게 아니고 국대동도 하고 금천동도 하고 했는데 보통 저희가 한 빗물각이 있는 양쪽 도로를 한 200m 정도 하면은 50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게 다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편의점 앞에 가면 다 가자공기예요. 담배.
대금 이런 데는 이제 이 놀이터 있는 데는 모래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데는 가보면 뭐 젓가락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 이게 이 가는 데마다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놀랬던 거는 통이 잘한 데가 있어요. 가보니까 빗물바지 뚜껑을 저희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에다 연결했더니 와갖고 자기네도 하다 못하니까 못 하더라고. 그게 원인이 뭐냐면 그 나무 뿌리가 나와가지고 나무가 자란 거예요. 이놈들이 꽉 잡고 안 놔줘요. 그러니까 결국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그렇다고 나무를 자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에서 그 뭐를 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게 고민이에요. 이걸 폐쇄를 해야 되나 살려야 되나. 살리면 또 마찬가지 역할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저희 그거 빼려고 진짜 얼마나 용을 썼는지 몰라요. 안돼가 관에 연결, 결국 그런 결론이 있고, 어쨌든 관에 사각지대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모충동 주민센터 동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예보가 시간당 몇 미리 이상이면 비상근무를 수행했더니 그런 건 없고 안전정책과에서 근무 수라라면 쓴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화 백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잘못되지 않느냐. 예보상에 시간당 몇 미리가 예보가 되면 모충동 같은 경우는 시간당 15mm, 20mm만 하면 여기 벌써 침수가 될 거다. 그러면 여기 모충동 주민센터의 직원부터 상주를 시키게 될 거예요. 여기 저번에 펌핑할 때, 대형 펌핑할 때 저희들이 나와서 교통정리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애로사항이 뭐냐면 모르겠어. 이쪽은 어느 분이 와가지고 구청장 오니까 막 멱살 잡으려고, 저도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도망갔거든요. 모충동이 그만큼 그때는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청주 시내를 그 자율방전의 역할을 하면서 해보면 일단 지역 주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아까 우리 그동안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공동체예요. 그럼 주민들이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청주시가 내 집 앞 문은 내가 썬다라는 그런 슬로건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같이 가을에는 낙엽이 덮여있고 그러면 내 집 앞 우수관은 내가 점검하고 내가 청소할 수 있는, 그게 하나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모충동도 그날 잠깐 걷어낸 게 많아요. 우수관 덮어놓은 거, 냄새 난다. 그게 한 10장 정도 될 거예요. 그거 덮으시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민들이 역할이고, 관에만 막 의존할 게 아니고, 주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관에서 해야 될 일, 저희들이 할 일, 또 우리 포럼하듯이 이런 데에서 하는 역할. 그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여기서 공동 대응하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 일만 하다 보니까 어느 단체하고 이렇게 섭외를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들어와요. 안 하려고 해요. 왜? 힘들거든요. 우리 그 여름에 진짜 비 오도 땀 나면서 4시간 정도 할 때 물을 제가 사다 드린 게 우리 단원들한테 100병 이상 사다 드렸어요. 얼은 걸로. 그 정도로 땀을 흘리고 하는데 누가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게 좀 아쉽고, 앞으로의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진짜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공동체 대응,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 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런 포럼이라든지 어떤 뭐 정책, 그런 거를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 뭐 주민자치위원, 뭐 분여회, 새마을, 여기 계시는 뭐 분들 다 해가지고 가끔 한번 이런 토론회를 이렇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인식 국장님이 정말 주인의식이 투철하셔서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최근에 우리 지역사회 봉사를 많이 하셔서 훈장을 받으셨나요? 네. 국민훈장. 네. 이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심 없이 지역사회 봉사하셔서 뭐 제가 평소 존경하는 그 선배님이기도 하신데 어쨌든 뭐 정말 주인의식 가지고 뭔가 우리 지역 공동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꿈 같지만 또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자리가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동환 이사님한테 뭐 나머지 얘기 듣기 전에 우리 플로어에서 혹시 궁금했던 점이나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발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잠깐 질문 드리면 처음 발표하실 때 이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해서 법적으로도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근데 왜 그렇게 처음부터 구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갑자기 의문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건 이제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시는데 그러니까 수해가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원래 행안부에서도 그 모금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한 군데가 하는 이유는 한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n분의 1로 해서 다 나눠줍니다. 그럼 전국에 올해 여름에 수해난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실 거예요?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왜,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 가구들한테 다 2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예. 근데 내년에 또 수해가 났어요. 근데 모금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다 200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원화해서 모아서 매년 같은 돈을 주겠다라는 명분이었었던 거고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적게 모이면은 뭐 50만 원씩 주고 이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일이 발생했었던 거고 그리고 여러 군데서 모으니까 막 중복해서 받고 그래서 일원화를 자연재난을 시킨 거고 사회재난은 어쨌든 기부금품법이니까 뭐 모금할 수 있는 단체들은 다 모금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사회재난이 한국에서 많지 않습니다. 많았습니다.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는 거고 무조건 1년에 수해는 나니까 태풍 수해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난에 그게 좀 되어 있었던 건데 사실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는 지자체가 모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러니까 돈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대응 역량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도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권한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큰아들한테 공부를 시켜놓으니까 작은 아들은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나도 해야 되는 이제 책임감이 오니까 지금 부랴부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작이 아마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지자체의 책임 권한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제는 사실 우리가 저 지자체가 재난 대응을 잘한대 하고 이사 가야 되는 지금 일본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그 수해가 나는지 지진이 났었는지를 법적으로 그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해가 많이 나는 지역은 집값이 좀 낮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지역은 1층을 안 가려고 하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도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어쨌든 좀 많이, 한국은 좀 빠르게 바뀌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중국이 이제 뭐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를 뭐 이렇게 발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관에서 움직인다는 게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반갑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풀뿌리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이렇게 효능감을 느끼시는 쪽으로 돼야 되는 거죠. 관주도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가 바뀐 거야, 뭐가 대응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그 의견 주실 분 있으시면 사무장님 내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조직이 하나님께도 예, 하나입니다. 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각 동에 운영하게끔 돼 있고요. 옛날 수방단 아시죠? 네. 수방단이 자율방재단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2005년도에. 아니, 보충령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 복합적으로 각 읍면동에 원래 그 단원들을 모집을 해서 그 전체적인 운영을 하지 옛날 수방단식으로 각 읍면동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각 읍면동에 동대표들을 두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2014년도에 통합되고 청원군 지역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장님들로 청원군 시절에는 이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모 협의회장이 통합되면서 우리 빠지자라고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장님들은 지금까지 똘똘 뭉쳐 있어요. 통장님들은 안 돼 있어도 이장님들은 지금까지도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따로 해요. 그러니까 시기의 경우 청주시 말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럼 이장님도 수당을 주지 말라. 활동을 안 하니까. 그래도 법적으로도 안 된대요. 아니 왜냐면 예. 제가 여쭤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이 곽신식 씨하고 김영분, 김정분 여기 많아요 보충동. 여기 곽신식 씨라고 모르시나? 근데 네. 그들이 이제 활동을 지역에서 안 하고 단체만 예. 하니까 그게 복합적으로 그게 문제가 내 근처에는 각 지역에 예를 들어 중지역에 중재단을 보면은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을 때 적극 나오고 다음에 이제 사국에서 나올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면 지역의 활성화가 돼서 더 연락망이라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17년도 수행하고서 그걸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 직인 찍어가지고 그 읍면동에 있다가 광재단 단원 활성화 방안에서 모집 공고를 내고 각 읍면동에서 모집해서 홍보회도를 해서 몇 명이 모였냐면 3,800명. 청신에 각 읍면동. 근데 거기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분여회, 통장, 이장 그분들이 다 결집이 됐는데 그때 이동석 시장님 부시장 하던 시절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그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부시장님 명단을 보면 깜짝 놀랐네요. 왜 통장 이정도보다 더 많냐? 배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문자를 보내서 의사를 밝혀달라. 몇 명이 했는지 아세요? 의사를 밝힌 사람이 400명밖에 없어요. 나는 하겠다. 그 명단이 왜 있느냐 나한테 궁금해요.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명단이 올라와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지 제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각 연면동에 그 협의회장님들 계시잖아요. 이 통장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전부 다 못하겠다. 왜? 통장님들은 통장님대로 바꾸고 또 우리가 행안부에서 2011년도인가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의소대하고 방공대는 중고가이고 시키지 말라. 그게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의소대하고 자율방공대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행안부 그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가 그때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문자 보내서 의사 밝힌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440명입니다. 그분들을 가지고 하고 행안부에서는 작년 19년도에 각 읍면동의 조직을 몇 명 아주 지정을 해놨어요. 보충동은 11명. 이렇게. 그래서 청주 시내가 948명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그런데 그 명단을 각 읍면동에서 지정해 준 거예요. 너네 명단 이만큼 확보해서 달라. 그래서 그분들은 인적사항이 저한테 주민번호부터 주소, 전화번호, 그 성별, 그게 다 있어요. 그분들만 행안부가 보고가 돼 있고, 각 읍면동의 조직은 10에서 15명 사이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데 활동 안 하죠. 그렇죠. 그분들한테 활동의사를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안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방범대원이니까 추천을 안 했고. 선생님 그러면은 그런 지금 의사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민 스스로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지금 그 거리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면 저는 좋아요. 저는 대환영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은 저희들 나와요. 근데 이제 관에서 안 받고 주민 자체적으로 조금 가능하실 거라 생각도 하시는 거죠? 그 예산을 받고 치면 예를 들어서 뭐가 활성화가 되고 잘 된다고 할 때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시에서 인정을 해주실 때 예산을 받는 거지 우리가 자체로 지금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수혜가 자꾸 하니까 그 자체 움직여서 해보고 나중에 잘 됐을 때 지금 개인적인 거 그 좋은 방안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수혜를 당해서 수혜 오기 전에
지금 이마트 엠웨이 거기 아까 말씀드린 거기 열고 하다 보니까 거기 완전히 하수가 막힌 데가 있어요. 이게 5만 넘는 거예요. 그거 뜬더라고 요만큼 뜨는데 한 시간 정도 하나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것이 배수만 뜯는 것만 해도 저는 우리 그래서 그런 걸 해갖고 지난번에 신동동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살릴 때 보니까 거기가 아스팔트 누르면 아스팔트 밀어가지고 그쪽 넣어가지고 안 열리지. 아니 열리는데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묵은 거야. 그러니까 모래가 계속 짜여가지고 그거를 사람들 못하는 게 아니야. 꽃게임을 찌고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흙이 쌓여가지고 1m 높이가 한 20cm 안 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너무 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역마다 청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거는 자문사 센터장님이 그 실천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좋은 생각을 생각하고 각 지역별로 사전에 그냥 점검. 그러니까 7월 달에 예를 들어서 장마가 오면 7월 전에 그 위험지구나 그런 데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 보기는 별거 아닌데 열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저희가 정말 이전에 태워가지고 또 서울에서 그게 많이 이렇게 열띤 토론을 듣다 보니까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버렸습니다. 우리 이동환 이사님 혹시 뭐 또 추가로 그 주민들 의견 듣고 나서 생각하시는 의견 말씀? 저는 우선은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아니 뭐 제가 지금 청주에 와서 살려고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어제 이제 터미널 근처로 집을 좀 알아봤는데 모충동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뭐 인연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모충동에 오게 됐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분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신 거예요. 재난 대응을 정부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지 주민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대응이 할 수 없는 분야예요, 재난 대응. 전체를 다 메꿀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걸 알면 내가 사는 데니까 우리가 해야지.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관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걸 몸소 느끼신 것 같아서 사실 근데 그 방향이 맞거든요. 더 자주 이제 빈번해지니까. 비가 오면 장애하고 돌아다니는 이게 수해 났을 때 수해에 맞게끔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까 선생님 자영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불안하시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그러면 따로 보험을 드시거나 그런 게 있나요? 풍수보험을 일단 들었습니다. 풍수보험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이제 풍수의 보험도 막상 처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어려워요. 진짜 너무 이거 언제 상고를 갖다가 그 자료를 준비하라, 인정을 하라 이거 이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이게 마음은 아파 죽겠는데 그걸 맞추려니까 그건 너무한다는 생각이.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피해 조사를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불타면은 집에 뭐 있었냐 물어봐요. 예. 자기 집인데 기억도 못해요 막 이래요. 어디서 샀느냐고. 그리고 어르신들 막 책상 던지고 막 난리 났었어요. 예, 거기서 심리적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마을 차원에서 진행되지만 개인 차원의 방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보시니까 안 거잖아요. 보험도. 또 보험도 든 분들도 사전에 뭐 집 안에 있는 사진도 좀 찍어놓고 있지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민들 교육도 같이 하면서 지금 이제 수해가 났을 때 대응 부분도 같이 가야지 의식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보험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지만 그거 청구도 할 수 있는 거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도배장판이라는 자영업을 해결하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조금 이런 문제상으로도 알면서도 하고 들어가는 데 있어갖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 진짜 너무 서류 갖추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 새삼 느꼈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근데 저희 이야기하는 동안에 비 오니까 운치 있고 좋은데 여기 GS 앞에 뚜껑 열리는 거 아니죠? 걱정이 되는 거 아니라. 네, 아무튼 오늘 정말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와, 이거 정말 그동안에 뭐 책상에 앉아서 뭐가 이렇게 책을 보고 뭐 했던 것들은 참 반성이 많이 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정말 현장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특별히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 이제 저류 시설 지금 있는 현 시설 말고 지금 충북대에서 개발한 게 하나가 있어요. 흡수형. 땅속으로 스며드는 흡수형 저류 시설이라는 걸 지금 개발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도입을 하면 신천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옛날 방식입니다. 땅속으로 스며드는 방식. 그거 한번 시에다 한번 권해야겠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끝내기 전에 저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와. 셀카로 한번 찍을 건데 이렇게 다들 예. 잘 보입니다. 예, 그래서 좀 밝은 표정으로 좀 웃어주세요. 네. 다시 한 번만요. 그 발표장에서 얼굴 보셔야죠. 예, 됐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발표 그리고 또 아주 좋은 토론해 주신 우리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